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 화면. 네. 화면 보고 저 보고 그냥 이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뭐 네. 편하게. 네. 이것은 저 안 쓸 거야? 네. 낯설어서. 낯설어서? 아, 그럼, 이게 있을 그럼 여기다. 뭐 편하게 하죠, 뭐. 네, 바로 그러면 할게요. 네.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군포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김은수 이제 행정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네. 김은수 행정사님은 그 출입국 전문 행정사님으로 그 행정사님 속에서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안녕하세요. 김은수 행정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김은수 행정사님은 그 출입국 전문 행정사님으로 행정사님 중에서도 이제 많은 멘토님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행정사님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출입국 전문 그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터뷰랑 소개 요청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으로 호칭이 좀 편하거든요. 네, 편하게 대표님, 하세요. 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서울 출입국 그 외국인청 앞에서 출입국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김은수 행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국인들이나 네. 기업들 혹은 이제 보통 비자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죠. 그 비자를 그 2호선 지하철로 쭉 가는데 네. 그 이제 환승하는 그런 재밌는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통 네. 보통 동남아나 아니면 네. 외국인들 투자자분들이 네. 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로 와서 아니면 네. 뭐 관광 비자로 와서 네.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많죠. 그 에피소드 간략해서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전문 아이템 뭐 행정사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그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하는 업무가 네. 뭐 제가 보니까 5가지 정도로 압축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뭐 취업, 결혼, 네. 뭐 행정법률사무, 뭐 네. 초청, 뭐 네. 투자까지. 네. 그래서 그 굵직한 걸로 했을 때 네. 그런 정도. 거기서 네. 이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좀 요청드릴게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요. 네. 우선 생각나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올려놓은 거 많아요. 네. 관광. 네. 와서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취업은 이제 비자로 정해지거든요. 네, 그죠. 취업이 될 수 있는 비자, 안 되는 비자. 네. 취업이 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합법적인 것 제외하고 네. 일단 난민 신청을 합니다. 난민. 네. 가짜 난민. 예.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1년, 2년, 네. 길게는 뭐 3,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있고 단기 비자로 와서 막연히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삼국지 소설같이 전개가 됩니다. 네. 이 분야가. 네. 그 난민으로 신청하면은 임시로 머무를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난민법에 정하고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자기 이제 생활 뭐 비용이든 이런 걸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네.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은 네. 보통 통상 신청하고 6개월 뒤부터는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취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네.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서 네. 뭐 그런 그 난민 신청을 많이 해서 현재 이쪽에서는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네, 결혼. 비자 바꾸는 경우도 있죠. 많죠. 예전에 그게 한참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위장 결혼 막. 위장 결혼. 결혼해서 바로 이혼하고
농촌 총각들이랑. 많죠. 그죠. 그래서 농촌 총각 중에 네.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네. 와서 네. 한국에 이 꽃다운 신부가 왔는데 며칠 만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어느 정도 결혼 비자 받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네. 그 우리 저 옛날 그 손녀와 나무꾼 있지 않습니까? 네. 애 셋 낳고 둘 낳고 잘 살다가 그냥 하늘 나라로 가듯이 도망가는 겁니다. 네. 아이까지 낳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아예 안 나면은 네. 홀가분하게 그냥 네.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그 비자 업무를 도와주시는데 기업도 비자를 많이 한다고 네. 투자 관련한 거랑 고용 관련한 거를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행정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데 네. 굉장히 특색 있는 분야고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 막 굉장히. 정확히 보면 막 몇백만, 몇십만이라고 들었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235만 명 그리고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41만 명? 불법 취업. 불법 취업이 41만 명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하시는 분이 235만 명이나 돼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금 4월 말 기준에 네. 한 235만 명 정도가 되고 네. 그 중에서 41만 명이 불법 체류자. 그 235만 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한 5% 정도인데. 그런 정도 네. 되고 40만 명이면 뭐 지방의 군 단위나 뭐 중소도시는 뭐 엄청나죠. 불법 체류자 몇 개 웬만한 뭐 네. 그 조그만 시, 군 몇 개가 다 불법 체류자로 형성돼도 된다. 그렇죠. 지방의 어디 시 같은 경우는 41만 명 안 되는 분들도 제주도 인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예전에 보면 한 50만, 50만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주도 인구 정도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뭐그 정도 안 되지만 상당히 많다. 그럼 불법 체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추방되는 건 당연할 거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지금 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좀 인력 구인이 힘들고 네. 일자리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 네. 청년은 실업난으로 힘들어하고 네.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 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한쪽은 사람이 없다. 네. 이 자리를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는 거죠. 저비용이니까. 저비용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이 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알면서도 네.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당히 알면서도. 심각한 문제고 네. 지금 6월 5일 그 내일이죠. 그 재외동포청이 출범을 해요. 네, 제2동포청. 재외동포청인데 이것은 이제 재외동포에 대한 이제 외교부 산하의 네. 청이고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만 해도 뭐 대략 지금 한 150만 정도가 되거든요. 150만.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운영하면서 네.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엄청 네, 많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근데 그쵸 당장 추방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또 지금은 이제 글로벌에서 외국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저출산 문제잖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저출산. 네. 그 외국인들이랑 섞어 살아야 우리나라가 흥할 텐데 네. 그런 문제가 좀 부드럽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쪽 일을 하시게 된 취지는 뭐예요? 이쪽 전문 분야를 택하신 취지는? 취지. 예, 왜냐면은 아까 그 네이버에 김훈수 찾아보면은 법 쪽으로 좀 오래 하셨고, 네. 예, 그 이제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네. 근데 행정사 업무가 되게 다양한데, 네. 이쪽에 출입국 전문으로 진행하셨던 취지를 취지요. 좀, 예,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 2015년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네. 이 행정사 개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때도 저는 출입국을 받질 않았어요. 예. 좀 땡땡이 치고 나중에 예. 보충 수업을 받는데 출입국이 아닌 뭐 다른 걸 또 보충 수업을 받고 해서 예. 비자에 뭐 ABCD가 뭔지도 모르고 네. 했었는데 네. 아마 2016년 제가 개업을 하고 네.
그 우연한 게 대림역에를 가서 대림동 그죠. 직업 쪽에서의 갈 일이 있어서 중국인들 엄청 많죠. 이렇게 잠깐 거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대림역, 그죠. 네, 그 전에 네. 지하철 2호선을 수없이 타고 다녀도 네. 그러니까 밖에 뭐 아파트, 빌라, 하늘, 네. 구름만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네. 외국인들이 그 취업하러 오는 걸 보고 직업 소개소에 맞아. 네. 저는 외국인 하면은 그 파출부라든지 아니 직업 소개소 하면은 네. 파출부나 단순 노무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파란 머리, 빨간 머리, 뭐 찢어진 머리, 진짜 찢어진 우산, 노랑 우산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네. 이너 서클이더라. 2호선으로 표현하면은 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 순간 버뜩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게 뭔가 있다. 네. 번개같이 딱 스쳐가는데 네. 뭘까 이게 뭐지 하면서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 근데 유레카 네. 요거구나. 네. 결국 이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네. 직장과 가정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네. 그걸 어느 순간 딱 느끼고 네. 이게 유레카 요거구나.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네. 막연하게. 네. 실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뭐 행정사 자격증을 어디서 써먹을지 모르고 네. 그냥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쉬울 것 같으니까 시험을 봐서 한 것뿐이고 네. 정말 이 활용 가치가 이 시대에 맞다든지 네. 장래 유망하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해서 취득했던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뭐 제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대림역에 가서 유레카 글로벌하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순간 느꼈던 거죠. 느끼고 발견을 하신 거네요. 네, 좀 우연히 발견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네. 하신 거고 그러시면은 네. 저희는 항상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통찰의 순간도 여쭤보는데 네. 이런 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네. 대표님한테 항상 뭐 저희는 인터뷰하면서 창업의 성공 요인을 좀 여쭤보거든요. 사업의 성공 요인. 예, 창업의 성공 요인. 창업의 예, 성공 요인.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리시더라고요. 예. 대표님만의 창업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행정사님이 막연하게 이제 다 하는 분야가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전문직도 세분화됐잖아요. 의사분들도 그렇죠. 뭐 안과, 피부과, 뭐 변호사님들도 뭐 이제 뭐 이혼 전문, 뭐 네. 형사 전문 뭐 그런 거 나누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 전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좀 틈새 전략에서 되게 좋은 이렇게 선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예. 뭐 이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전문가 앞에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하자. 목표. 네, 목표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네, 변호사냐, 노무사냐, 행정사냐. 네, 뭐 행정사 중에서도 무슨 노무 행정을 할 것인지 보상 분야를 할지 인허가를 할지 네. 출입국 쪽을 할지 네, 일단 방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하다 보면은 네.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그죠, 그죠. 아니면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 이제 네. SOS도 하는데 네. 일단 목표를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창업에서 네,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그 길을 내가 원해야 된다. 내 가치관, 돈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명 의식이든 목표 정하고 내가 원해야 되고 지금 하는 길을 네, 그리고 어떤 또 당위성 이걸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것 네, 그런 부분 목표 내가 또 분명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당위성 있고 하면은 네. 힘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도 스트레스가 없고 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가야만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야. 네, 옆에 내 친구가 한 달에 돈을 1억을 번다. 네. 나는 100만 원도 못 번다. 네. 그리고 관계 없는 거죠. 네.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고 그 앞으로도 내가 가야만 할 길이야 이 길이.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거의 목표를 찍은 거
그러니까 네.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가 있는 거네. 내가 목표란 거는. 그렇죠.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매진하는 거고. 재미있고. 그리고 당위성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명감을 좀 찾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좀 갈 수 있는. 그러면은 뭐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봉사로도 할 수 네. 있고 네.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처음에 뭐 무급 논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시급받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네. 내가 갈 방향을 정해서 간다. 네. 아마 이게 행정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아, 그러면은 꼭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는 요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하지 마라. 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요. 네. 하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지만은 나보다 뭐 훨씬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궁박함, 네, 공박. 경솔함, 네, 경험 없는 무경험, 네, 이걸 최대한 이용하면은 돈을 법니다. 네.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걸 이용하지 않고 네. 합리적인 선에서 네. 자기 조절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프로 행정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네. 이게 약간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탱이 씌운다고. 네. 그러니까 궁박과 눈탱이, 밤탱이 그러니까 해서. 무경험 그 진짜 모른다고 해서 네. 그거를 약간 악용하는 거네요. 근데 이 시장이 길게 보면 알잖아요. 그런 당장은- 사람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네.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사람의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박한 그렇죠. 상황. 네.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의사분들이 이제 칼 든 도둑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이죠. 네. 변호사님들은 칼 안 든 도둑이라고 사람의 절박함을 하는. 펜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 그래서 펜이. 그거에 있어서 진정으로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어떤 부분인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그 배터리 충전 때문에 그런 건데 대표님께서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으셨죠? 힘들었던 거요? 네, 왜냐면은 있죠. 힘들었던 네.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엘리트 코스 밟아본 분들은 이거 잘 네. 몰라요. 네. 그래서 힘들었던 시절에 역경을 좀 극복한 사례도 한번 여쭤보는 시기를 갖거든요. 이제 직업으로 행정사를 할 때에는 네. 초기에 이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사 하면은 시험 출신 행정사를 시출이라고 하고 경력 출신을 뭐 경출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젊은 행정사분들이 초기에 이 일을 할 때는 생업이 안정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많이 없겠으니까. 그나마 자기 혼자 하면은 좋은데 네. 처자식이 있거나 네. 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다든가 할 때는 네. 당장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급하면은 뭐 대출을 받겠지만은 네. 마이너스 카드 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 순간에 이걸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네.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것을 원하느냐, 이 일을 네. 이 행정사의 이 길을 네. 내가 원하는 직업이냐 지금. 네.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원하고 네. 앞으로도 내가 이걸 하겠다. 네. 난 해야만 된다. 네. 머스트. 네. 그렇게 하면은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죠. 네. 그러죠. 네. 아마 저한테는 이제 그런 순간들 저도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위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이 될 것이고 지금의 어떤 이런 힘든 것이 디딤돌이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믿고 고민하는 시간에 분석을 했어요. 내 문제점이 뭐냐.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찾아가. 네. 그냥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거 뭐 거기에 또 더 좋은 음식 그것도 주고 네. 가끔 선물도 주고 네. 주면 받고 네.
그래서 그 에너지도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네. 이 어려운 상황이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핵심 그거네. 목표, 즐기는 거, 머스트, 사명감을 찾는 거. 네, 그렇게. 그리고 그거의 마인드, 멘탈인 거고. 네. 그 대표님의 태도는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좀 발휘하시는 거네요, 항상. 역지사지.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네. 이제 행정 업무가 굉장히 다양함을 좀 느꼈어요. 굉장히 네, 다양해서 다양하죠. 네, 네. 인프라가 많이 이제 하면 되게 다양하게 뭐 무역까지 할 수 있고 투자 그쪽에도 할 수 있구나, 엄청 크게 할 수 있구나, 또 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표님한테 이제 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창업. 해주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이라면은 뭐 지금 제가 행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행정사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 예, 또는 맞아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지금 도대체 뭘 할까? 네. 할 건 많다는데 네. 할 건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예. 그러는데 대표님부터 배우시면 되네요. 제가 보니까 출입국 업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전에 네. 대표님이 그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고 그 하고 행정사를 하고 또 싶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그랬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것도 창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출입국 지금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는 분들은 1차로 행정사 출입국 업무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행정심판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많아요. 뭐 국가보훈, 뭐 산업재해도 있고 뭐 여러 법인설립 다양한데 학교폭력. 저는 이제 이 출입국 업무를 하면서 지금 외국 한 50개국은 넘을 겁니다. 네, 50개국에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이 생각을 종종 하고요. 왜요? 먼저 언어 소통에서 한계를 느껴요. 예. 정말 학교 다니면서 영어, 네. 중국어, 네. 독일어, 네. 그냥 일본어 책만 샀어요. 책만. 제2외국어 배웠긴 했는데 활용 못하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 세대인데 이거 막상 행정사를 하면서 네.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있냐. 거기에서 이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에서 이 회화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대로 원래 궤도로 찾아왔다. 네. 그래서 외국어는 기본이고 만약에 우리 권프로님이 뭐 외국인이고 저한테 사업을 하겠다. 네. 둘만의 중요한 얘기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만의 시간. 통역자 없이. 네. 그죠? 그래야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럼 저는 이미 VIP 고객 하나 놓친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 외국어 소통은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소통.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게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보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 시작할 우리 이제 행정사님들의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무역이라고 하면은 뭐 무역이라기보다도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은 아무나 누구래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마지막에 등기를 통해서 등기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등기하면서 사실은 뭐 앉아서 고급 정보를 많이 얻는 게 많은데 외국과의 거래, 뭐 유학생이든 취업이든 투자든 외국인이 오는 순간 모든 건 비자로 정리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인 정보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좁은 의미로 보면은 비자 업무를 하지만은 네. 좀 욕심이 있고 스케일이 크다 하면은 이 네. 무역에 좀 개입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단순 행정사로서의 활동이라고 해도 네. 비자뿐만 아니고 네. 거기서 발생하는 뭐 국내 회사 뭐 회사 설립을 관여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 또 외국 인력 도입 문제 또 국내에서의 각종 인허가 업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을 이제 종전에는 대형 로펌에서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집에 여기로 오면은 뭐 주거 집 구하는 것부터 해서 애들 학교 보험 자동차 구입 뭐 5만 가지 일을 했었는데 이런 업무가 사실은 행정사 업무라는 겁니다. 그 대형 로펌에서 할 게 아니고 실제는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리를 못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자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끝나고 네.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면은 네. 약간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기업 맞네요.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네요. 이제 외국에서 국내 투자할 때 네. 뭐 개인 투자, 네. 투자 비자도 있지만은 약간 기업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업 대 기업, 기업에서 기업 설립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아마 우리 때 행정사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기업 인허가 문제 있고 법인 설립 문제 뭐 5만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원래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거래에 있어가지고 네. 행정사의 고유 업무인데 그걸 대형 로펌에서 오히려 했던 거네요. 사실은 시장을 그죠. 직역 침해다. 네. 사실은 변호사